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서 배당 요구하면 되는 거죠. 물론 경매 기입되기 전에 확정일자 같으면 선수리로 먼저 배당받으니까 임차보증은 손해보지 않겠지만 경매 들어간 걸 알고 나서 확정일자 받게 된다면 그 사람이 우선 변제권으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순위가 늦어가지고. 어쨌든 참여할 수 있는 건 순위가 늦었지만 참여하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최우선 변제금 같은 거는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지만 확정일자 우선 변제는 경매 기입 등기 이후에 확정일자를 대항 요건을 갖추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갖춰도 소액보증 일정인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받지 못하지만 후순위로 확정일자 받고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5년 10년 전에 가압류한 일반 채권하고 동순위로 안분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경매가 들어간 사실을 모르고 입주했다가도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까지 확정일자를 받아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가지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 요건을 갖다니 가압류한 이 채권자하고 동순위가 된다. 또 강제 경매 신청한 채권자하고 동순위가 된다. 동순위 안분배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대항력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하고는 뭐냐? 우선 변제권은 어떻게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하고 비슷해요. 이게 경매 절차가 아니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이에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 이런 대항력은 사용수익권이 있잖아요. 요거는 주물 내지 주된 권리. 이거는 우선 변제권이나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종물 내지 종된 권리. 그래서 이 대항력이 없으면 종물은 없는 거예요. 부정성이죠. 이 대항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걸 이렇게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임차인의 권리를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게 부정성이 왜 생기냐? 이게 임차인이 이제 그 전입신고를 먼저 대항 요건을 먼저 갖췄어요. 이렇게 전입신고를 이 갖춰가지고 하고 주택인도를 갖춰가지고 이 사람이 좀 전처럼 6월 16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했다라면 그리고 나서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냐? 6월 20일 날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은 이제 6월 16일 오전 0시에 발생하고 이 사람이 이제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6월 15일 날 한 거죠. 주민등록과 주택 6월 10일 날 해가 다음날 오전 대항력이 발생했는데 확정일자를 6월 20일 날 받았다면 확정일자의 효력 발생이 언제 생기느냐? 6월 20일 당일 주간에 발생한다. 이 주간이라는 거는 주민센터가 문을 여는 시간 09시 정각부터 18시 문 닫는 18시 정각까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은 사람은 다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같은 날. 우선순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간이라는 말은 이렇게 오전 9시부터 문 닫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돼 다 동순위요. 같은 날 가압류 다 동순위요. 같은 날 확정일자 받았다 다 동순위요. 그러나 이렇게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발생하면 주간에 발생하는 거예요. 그 날짜. 그러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 언제냐면 5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죠. 이 5월 10일이면 이제 이거랑 너무 차이 나니까 6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어. 그러면 이 확정일자는 언제? 이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 확정일자 효력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확정일자는 종물에 불과해요. 종물은 아무것도 못해 혼자서는. 주물 내지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물 내지 종된 권리는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어떠냐? 이렇게 확정일자가 대항력이 없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가 없이 대항력이 발생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는 언제까지 무효냐?
주택임대차 법으로 보호를 받는 확정일자 우선면제가 발생하냐?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점 6월 16일 오전 0시에 즉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법률이 좀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집사람이 이제 부인이 이런 남편을 좀 죽일 땐 남편을 죽여야지 요즘에. 남편이 부인 아파트를 인간중개소를 철업에 있으니까 가가지고 대리인으로 해서 집을 팔았어. 그래서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등기까지 다 해 넘어갔어요. 그 매수인이나 등기가 다 넘어갔는데 그 집을 안 비워주는 거야. 저기가 집을 판 사람이. 왜 그랬더니 그래서 집을 가봤더니 남편이 그런 거 무슨 소리냐고 정신당. 이거 내 집인데 어떻게 당신이 파느냐 했더니 인감을 위조해서 그렇게 된 거 남편이 부인이 이제 난리친 거죠. 내가 반대로 얘기해. 부인이 난리친 거죠. 내 집인데 어떻게 남편이 파냐 했더니 남편이 이 사액을 위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리로 해서 팔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매수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기로 해서 형사고발하니까 남편이 구속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부인이 참는 거죠.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대리 행위를 갖다가 인정하겠다. 바로 추인하는 거죠. 대리 행위를. 그러면 즉시 대항력이 즉시 무효인 임차권이 유효가 되는 거죠. 유효가.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효인 효력이 이렇게 효력을 갖출 때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때문에. 그 여기서 말한 경우 한 번 더 나가면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면제권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아직 그것까지 정리하고 책으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5월 10일 날 전입신고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전입신고라는 얘기는 뭐의 대명사냐? 여러분 대명사 알죠? 이 전입신고하고 이 거주한 거 있죠? 이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법으로 따지면 주민등록과 주택이 있는 거죠. 요걸 두 개를 다 갖추고 있는 거를 대명사. 전입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확정일자를 언제 받았냐? 5월 15일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이 종물 내지 대항력의 종물인 확정일자 우선변 언제 발생하냐? 우선변제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5월 15일 당일 주간이다. 이 당일 주간이라는 거는 주민세대 문제는 09시 정각부터 18시 정각을 말한다. 그 주간에 우유를 다툴 수가 없어요. 뭐 등기부처럼 접수번호가 구분할 수도 없는 거고. 우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다 더겠다. 그리고 이번에는 5월 10일 날 확정일자를 먼저 받았어요. 확정일자. 그리고 나서 5월 15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이때의 대항력은 5월 16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5월 16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 확정일자는 이제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효력이 없다가 대항력이 생기면 즉시 발생한다. 이번엔 마지막으로 5월 10일 날 전입신고도 하고 5월 10일 날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때의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도 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발생한다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대항력이 발생하기 6시간. 이게 확정일자는 저녁 6시에 받았다고, 18시에 받았다고, 문 닫기 전에 받았다고 하면 이것도 엄연히
대항력이 발생하기 한 최소한 6시간 전에는 확정일자가 받았기 때문에 6시간까지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발생하게 되면 이렇게 대부분이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같은 날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같은 날 할 때는 대항력하고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이 발생한다. 그렇지만 대항력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당일 주간에 확정일자 받은 날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고 나중에 대항력이 발생하면 대항력이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일자 우선변제권부터 대항력이 받으면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게 바로 기본 ABC예요. 자, 이게 전부 임차인의 기본적인 권리예요. 권리.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책에서 한번 좀 내용을 보고 한번 좀 하나하나 짚어 들어가면 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제 공매투자의 정석 몇 페이지에 있냐면은 168에서 179쪽에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주택임대차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건물은 주거용 건물이든 비주거 건물이든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불법 건물 이런 걸 논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주거용으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을 때 주택임대차법으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고, 대항력이 발생해야만 주택임대차법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데는 이렇게 건물은 허가된 건물이든 불법 건물이든 이런 걸 논하지 않는다. 이렇게 일반 매매로 바뀔 때는, 일반 거래로 소유자가 변경이 될 때 같은 경우는 대항력만 발생하지 우선변제권은 없다. 이럴 때 대항력은 A에서 소유자가 B로 바뀐다. 그러면 5월 10일 날 이제 갑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고, 5월 15일 날 을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5월 20일 날 병 임차인이 있다. 이 사람들은 임차인이죠. 있다면 일반 매매에서는 이 근저당권을 말소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은 대항력, 이 사람은 대항력 없고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여기서는 다 대항력인데 일반 매매로 바뀌면 다 B가 인수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경매만 들어가면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말소기준 권리 이전에는 인수, 이후에는 소멸시키는 거죠. 이렇게. 일반 매매에서는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권을 갖추면 모두가 다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경매가 아니라 일반 매매 소유자가 변경이 되기 전에 이제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면 다 대항력. 그러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대항력이 없고,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대인지를 승계시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공매 경매 해체할 때는 말소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대항력 유무를 따지게 된다. 그리고 공매나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 말소기준 권리, 말소기준, 기준보다 앞에 있는 사람은 대항력을 선택할 수도 있고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서 배당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이 후순위 임차권은 대항력은 없고 우선변제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선변제권은 최우선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있다 그랬죠. 어쨌든 이 사람이 미배당금은 인수지만 이 사람 미배당금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있다. 자, 이번에는 그 임차인이 이제 이전에 이제 공매가 들어갔을 때, 경매가 들어갔을 때 대항력을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면, 또는 말소기준보다 후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은 없지만 우선변제권으로 배당 요구하면, 그 우선변제권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최우선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있죠. 물론 그거 이외에 또 필요비, 유익비, 사안 청구권도 있죠. 교회당에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우선변제권을 얘기할 때는 최우선변제, 확정일자. 최우선변제권은 이와 같이 임차인이 대항력권인 주민등록과 주택인도를 경매 기입 등기 전에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으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면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 주택가액의 2분의 1에서 범위 내에서 일반 채권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임차인이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소액 보증 구간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택 임차인이 소액 보증과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이렇게 구간에 이제 한 단계가 많죠. 80년도부터인데 그 전에는 이제 생략했어요. 90년도 2월 19일부터 95년 10월 8일은 특별시 직과시 같은 경우는 2천만 원인데 700만 원에다가 지금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같이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0일 때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에는 4천만 원대 1,600. 그리고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에는 서울은 7,500만 원대 2,500.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가 되는 거죠. 현재는 어디 가냐? 2018년 9월 18일부터 현재는 서울 같은 경우 1억 천 이하일 때 3,700억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에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면 누구나가 최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최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최우선 변제권은 이 구간이 상당히 시기적으로 여러 번 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개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 모든 임차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현행법상 즉 서울 같은 경우는 1억 천 이하일 때 3,700을 주택가액의 2분의 1 최우선 받을 수 있는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져온다. 그럼 모든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이제 이렇게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면 주택가액은 매각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뺀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서울의 주택이 서울에 소재하면 소재시 1억 1,000만 원, 1억 1,0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3,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금으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죠. 최우선 변제금. 이게 최우선 변제금은 이렇게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 주택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택이 서울 소재에 거주하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경매 기입 등기 또는 공매 공고 등기 전에 대항 요건을 갖추면 주택가액의 2분의 1 1억 천 이하인 임차인이 3,700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호수 채권이에요. 이게 원칙이다. 그러면 왜 소액 임차인이 결정 기준에는 표현을 왜 쓰느냐? 이게 원칙이지만 왜 조건이 있어요? 왜? 왜가 뭐냐면 주임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 소액이 이제 법 개정이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그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법 개정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인이 아니었다가 이 법이 개정되고 담보물권 설정되고 나서 법이 개정 후에 그 현행법상 소액 임차인이라도 이 법 개정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해서 소액 임차인을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건 왜냐면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소액 임차 보증 구간이 아니었는데도 소액 임차인이 이상하다면 그런 담보물권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실을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이죠. 부칙 제4조에 그런 내용을 담아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권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담보물권은
권은 근저당, 담보가 등기, 전세권 등기 말하는 거죠. 그리고 확정일자, 그리고 등기된 임차권. 이 등기된 임차권은 좀 전에처럼 얘기했듯이 임차권 등기랑 임대차 등기를 말하는 거죠. 임대차 등기는 민법 620 민법 갑자기 임대차 621조 고마워요. 갑자기 620조. 요거는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법으로 정한 거죠. 이런 경우는 요거는 임차권 등기는 계약 기간이 지나서 할 수 있는 거고, 이 임대차 등기 그리고 임대인이 동의 없이 단독으로 부동산 소지 관할 법원에다가 신청할 수 있는 임차인 스스로. 그러나 이 민법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는 임대인이 동의를 얻어 가지고 전세권 등기처럼 신청하는 거다. 그래 이거는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차이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이게 바로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 소액임차인을 결정하는 기준은 원칙은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금 언제냐? 배당 시점으로. 배당 시점에 채권이 소멸되는 시점이 언제냐? 배당 시점이거든요. 채권이 소멸되는 시점에서 소액임차 보증금 소액임차인만 되면 현행법상 최우선 면제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원칙은. 그러나 우리가 원칙보다 항상 외의 조건이 문제가 많죠. 단서 조건. 항상 여러분이 살다 보면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외의 조건에 휘둘려 가지고 하죠. 그래서 이 원칙보다 중요한 게 외의 조건이다. 이 외의 조건은 그래서 소액임차를 결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담보물권하고 이 배당 시점으로 현행법상 소액임차 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거죠. 설령 원칙에 해당되는 현행법상 소액임차인이 하더라도 이 담보물권 설정 당시에, 즉 이런 근저당이나 담보가 등기나 전세권이라든가 확정일자 등기된 임차권이 설정 당시에 이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즉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설정된 저당권 무채권 있잖아요. 담보물권일 때에는 그런 담보물권에 대해서 소액임차인이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권리가 2008년 1월 10일 날 설정이 됐다. 이런 설정이 됐다면 이거는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까지 설정된 경우는 4천만 원 이하일 때에 1600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었어요. 그 여러분이 옛날에 볼 때는 근저당권자가 대출할 때 보면 옛날 같은 경우는 방빼기 한다 그랬지, 방빼기. 지금은 이제 최우선 면제권을 최우선 면제 공제하고 대출 여력을 계산하자 대출할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가 이 근저당 설정 당시에 예측할 수 있었던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4일 사이에 설정된 2008년 1월 10일 설정됐다면 이 사람은 방빼기를 언제나 1600을 공제했거든요.